안녕하세요. 메디컬 라이프 정채은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5, 60대에 많이 발병한다고 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면 더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메디컬 라이프에서는 자칫 방치하거나 잘못된 자가진단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재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 야근과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이 등에 통증이 있으셔서 파스를 며칠 동안 붙이시다가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대상포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수두를 걸려서 증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이 신경 속에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극심한 통증, 피부질환, 그리고 후유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기에 수두를 앓고 난 후 몸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두를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심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명에 2명 또는 3명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이상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수두 예방 접종이 일반화되어서 대상포진의 발병 빈도를 많이 감소시켰지만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으나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나요? 급성 대상포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으며 만성인 형태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병률은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군, 암이나 에이즈, 백혈병 그런 환자군에서 많이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60대 이상의 노인, 다른 수술, 그리고 장기간 다른 병으로 치료를 받는 분이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시는 분에게도 잘 생긴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주로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다이어트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시작되면서 호르몬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네, 대상포진 증상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주로 감기 몸살과 비슷합니다. 오한이나 발열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른하거나 또는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럽기도 합니다. 이후에 피부에 신경을 따라서 처음에는 이물감, 통증,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3, 4일 또는 일주일 안에 물집, 수포 등이 생기게 됩니다. 2주 안에 딱지가 사라지게 되고 4주 안에 모든 피부 상처는 사라지게 되지만 이것으로 병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의 호전 여부입니다. 네, 흔히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뭘까요? 이질통이라는 부분인데요. 말단 신경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아프다고 느낄 만하지 않은 상황에 이런 흥분이 통증으로 오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병 부위 또 말초 신경의 문제에 관련된 신경절, 뇌까지 영향을 주는 종합적인 통증 자극 전달 과정의 오작동 현상입니다. 네, 그럼요 선생님.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어떤 특정 신체 부위가 있을까요? 빈도승으로 보면은 가슴 부위 신경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안면 신경, 허리, 목 신경 순서입니다. 그리고 온몸의 어느 곳이든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3, 4일 또는 일주일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몸의 한쪽 편에 국한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부 발진이 생기기 전에 통증만 있을 때에는 확실한 진단이 어려워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나 피부 질환으로 여기게 되다가 끝내는 심각한 통증이 오는 만성화되는 경우에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두와 증상이 비슷해서 피부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무섭고 흔한 합병증은 한 달 이후에도 지속되는 피부 및 관련 신경 부위의 통증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것은 통증의 제왕이라고 불리며 아기를 낳는 산통의 3배에 이르는 통증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는 눈 쪽의 각 결막염으로 인한 각막 손상이나 시력 저하, 대뇌를 침범하여 뇌 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귀신경이나 안면신경에 침범한 경우에는 안면마비와 청각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그럼 또 다른 합병증도 있을까요? 네, 만성기 환자들은 통증에 의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증상, 우울증, 폭력적 성향, 자달 중독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는 주로 노인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어떤 것인가요? 대상포진은 기간에 따라서 급성 대상포진하고 아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 대상포진은 최초 발진이 생긴 이후 대략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정의가 되고요. 아급성 대상포진은 최초 발진 이후 한 달에서 4개월 이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결국 만성화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학문적으로는 3, 4개월로 정의가 되나 요즘 최근 연구에서는 한 달이 지나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화라고 하자라고 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있을까요?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이라든지 정구 증상이 있었던 경우 또는 발진의 정도가 심했다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병이 발병한 후에 치료까지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에서 만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 대상포진 환자의 어느 정도나 되나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50대 대상포진 환자의 50%, 60대 대상포진 환자의 60%, 70대 대상포진 환자의 70%가 만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병원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상포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부 발진이나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검사로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피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다른 병에 의한 교차 반응에 의해서 정확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상포진,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포진의 치료 방법에는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 제제나 신경치료제, 통증 완화제, 신경안정제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포 주변의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상된 신경 또는 신경절에 대한 다양한 신경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신경치료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경치료라는 것은 이제 2010년도 통증학회 포럼에서 대상포진 치료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이 신경치료 하나였다라는 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만성화율 감소나 통증 완화, 병의 경과 단축에 있어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신경치료 하나였다는 말이고요. 주로 이것이 가장 만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척추신경과 관련된 특히 목, 가슴, 허리 척추신경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 추간공 경막의 차단술이나 지속적 경막의 카테터 삽입술, 경막의 차단술, 후군절 차단술, 늑간신경 차단술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안면신경 부위에서는 안면신경의 개별 분지에 대한 신경치료라든지 즉 상악신경, 상한신경, 하악신경, 경추신경 여러 군데에 대한 신경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 병원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고요. 지금까지 2만 여 이상의 완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발률은 어느 정도고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완치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재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됩니다. 하지만 암이라든지 그렇게 면역계통이 떨어질 수 있는 병들, 심한 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재발하기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몇몇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포가 사라지고도 동일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것은 만성화가 된 것이고요. 발병된 부위 이외에 다른 곳에는 빈도는 낮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면역력이 떨어질 상황을 피하고 운동 및 휴식,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 조절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치료는 완치 1, 2개월 이후에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다른 부위에 대한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상포진의 통증을 스스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또 뭐 의료적인 행위는 없고요.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철저한 휴식, 대상포진 전문 병원에 대한 전문의와의 상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이 대상포진을 치료하실 때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발병하지 않은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원인 미상의 통증이나 수포가 발생할 때에는 전문 병원에 빨리 방문을 하셔서 대상포진 여부를 확인하시고 약물 및 적극적인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만성화와 후유증을 낮추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국내에 시판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아예 걸리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병률을 줄이고 만성화율을 낮추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요. 이후에 철저한 영양 관리라든지 수면, 운동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상포진은 무엇보다 초기에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대상포진 전문병원에 찾아와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박재용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발병하기 쉬운 대상포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까지 이어져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로나 스트레스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증상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